구독, 좋아요. 라면 수출 1조 원 시대, K-팝과 K-뷰티가 있었다면 요즘은 K-라면이 대세입니다. 국내 라면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오뚜기의 진라면이 카자흐스탄의 수출길에 다시 한번 오릅니다.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위원회가 지난 10일 오뚜기 진라면 제품에 대해 내려졌던 수입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한 건데요. 이 농업 대국인 카자흐스탄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GMO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죠. 지난 2020년 GMO 함량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지 3년여 만에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핵심 라면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오뚜기 중앙아시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3년여 만에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가 온 오뚜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오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라면이나 케첩 같은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요, 오뚜기가 정말 강세를 갖는 시장, 그건 바로 B2B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에는 한국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뚜기가 카자흐스탄에는 진라면을 팔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애초에 카자흐스탄에 이 수출이 안 된다는 것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 이유가 GMO랑 관련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농업 대국이고요, 농업 보호를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GMO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제대로 안 지켰다가 제재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는 건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카자흐스탄에는 한류의 인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여기에 카자흐스탄에 많이 사는 고려인 분들, 이분들이 계시면서 한식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대표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좀 속상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시장이 큰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해외 진출이라는 측면, 해외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 먼저 여담처럼 GMO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GMO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의학용으로나 산업용으로는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식품용으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태죠. 아무래도 먹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와닿기도 하고요. 식약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GMO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다가 유전자를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제조 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GMO를 하냐? 생물의 장점을 합쳐서 생산성과 영양을 높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2월부터는 GMO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표시하는 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에선 GMO 농작물이 실험 목적이 아니면은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수입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기 식약처에 나온 내용도 그렇고 WHO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GMO 제품들, GMO 식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내 유전자가 조작되진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도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GMO 완전 표시제 같은 것들, 이런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GMO 내용은 넘어가고요, 다시 라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라면 수출 잘 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김은비 아나운서가 조금 전에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관세청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출입 실적에서 라면 부분만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수출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죠. 당연히 금액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액이 이거였거든요. 사상 처음으로 우리 돈 1조 원을 넘었었는데 환율이 오른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금액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전체 수출에서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요, 이른바 K 콘텐츠의 선전, 그리고 간편식 인기, 이런 거에 힘입어가지고 이제는 확실한 수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뚜기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직까지 4분기 실적, 지난해 연간 실적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3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까지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쭉 내려보면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트남 그리고 미국 정도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외형적으로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이 직접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요 업종에서 외형 성장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해외 신규 법인도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매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라면, K라면의 선전은 제품 경쟁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한류 붐이 이렇다고 해도요, 면발도 형평없고 국물도 맛이 없고 가격만 비싼데 잘 팔릴 리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충분한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산업에도 어떤 교훈 같은 거를 전달한다고 보는데요. 올해도 우리나라 K라면의 선전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